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일러스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러스트라는 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또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뭐 아주 기초적인 거를 뭐 설명하는 거는 좀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어떤 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어떤 뭐 질문이나 답이나 이런 데서 좀 다루도록 하고요. 자, 강좌에서는 아주 뭐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포인트들만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으로서 한번 강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러스트를 뭐 실행을 시키시고요. 뭐 도큐멘트를 하나 가장 처음에 만드는 걸 한번 보죠. 자, new 도큐멘트 원하는 대로 이름 주시고 뭐 사이즈 정하는 거. 자, 이때 여러분들 여기서 그 단위 있죠, 단위. 네, 본인이 어떤 용도로 지금 작업되는 걸 쓸 거냐 따라서 이제 단위가 좀 달라지겠죠.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영상 작업에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를 픽셀로 맞춰 놨습니다. 자, 얘는 여기서 매번 바꿀 수 있고요. 매번 도큐멘트 만들 때마다 혹은 나는 아예 일러스트의 기본적인 단위를 바꿔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PC는 에디트 메뉴의 프리퍼런스 이 부분에 있죠. 매cin토시는 예, 일러스트 메뉴의 프리퍼런스의 유닛. 자, 이 부분에 가서 아예 제너럴 쪽을 바꿔놔 버리시면 아예 일러스트의 기본적인 단위가 항상 지정된 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매번 바꿀 수고를 안 해줘도 되죠. 자, 파일 new 도큐멘트. 저는 사이즈를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 작업에 맞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기본적인 도큐멘트를 하나 만들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툴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들이나 팔레트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원하는 뭐 패스나 어떤 도형을 그리는 거죠. 자, 먼저 툴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툴 쪽에 이렇게 보이시는 화살표 뭐 이런 것들은 한 줄로 볼 거냐 두 줄로 볼 거냐.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의 모니터 해상도에 맞춰서 편한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왼쪽에 있는 거 선택 툴이죠. 이렇게 네 개가 선택 툴입니다. 자, 화면을 좀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가 확대 툴이 선택 툴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주로 어떤 도형을 그리거나 지우거나 수정하거나 그런 거고요. 이곳이 이제 어떤 도형에 왜곡을 주는 거죠. 트랜스폼, 회전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의 툴들이 좀 있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 툴보다 먼저 이 패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패스라는 툴은 일러스트의 아주 기본이 되는 툴입니다. 물론 제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 펜 툴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니까요. 자, 펜 툴은 말 그대로 어떤 직선을 그리든지 혹은 어떤 곡선을 그리든지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라인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때 내가 그리기 시작한 부분으로 와서 닫아버리면 이건 패곡선이 되는 거고요. 물론 보시기에는 직선처럼 보이지만 그냥 우리는 패곡선이다라고 부르죠. 왜냐? 여기 있는 이런 직선은 핸들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서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얘를 그려서 닿지 않았다면 이건 계곡선이죠. 자, 패곡선과 계곡선의 가장 큰 차이는 패곡선은 그렇죠. 이 안에 면, 다시 말해서 페이스를 생성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계곡선인 상태에서는 면을 생성을 못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면이라는 거는 물론 2D상에서는 이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지만 이 일러스트 파일을 3D로 넘겨서 거기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큰 차이가 나죠. 면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요. 자, 그래서 이런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이제 선을 그리든지 할 텐데요. 자, 펜 툴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실 때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시면 얘는 어떤 직선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려 나가는 거고요. 나는 어떤 직선으로만 그리고 싶다. 정말로 가로 세로 딱딱. 그러면 클릭 쉬프트 키를 이용을 해갖고 그리시면 이렇게 45도씩 스냅이 걸립니다. 45도라는 건 어떤 거냐? 내가 이렇게 직선으로 오지 않고 약간 이렇게 옆쪽으로 빠지면은 항상 이 각도는 45도씩 스냅이 걸려버립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직선을 그릴 수도 있고요. 혹은 클릭
아이고, 죄송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곡선을 그릴 때는 이렇게 포인트마다 핸들이 보이죠. 핸들. 포인트마다 핸들이 보여서 이 핸들로서 어떤 곡선의 기울기를 조절을 한다든지 방향을 조절을 한다든지, 자, 이렇게 해서 펜 툴을 이용을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펜 툴을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가 좀 있습니다. 우측에. 자, 이게 뭐라는 거냐? 안쪽에 숨겨진 메뉴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숨겨진 메뉴를 틸업 시키겠습니다. 여기, 요 부분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띄면, 예,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선택하기 쉽게끔. 자, 먼저 펜 툴로 제가 간단하게 곡선을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자, 면색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주지 않겠습니다. 면색은.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이 패스에, 자, 내가 어떤 포인트를 좀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add anchor point, 얘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세그먼트 위로 가시면 포인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세그먼트 부분에. 자, 그 다음에 delete anchor point, 얘는 포인트 위로 가시면 내가 클릭하는 포인트를 제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nvert anchor point, 얘는 뭐냐? 곡선을 직선으로, 직선을 곡선으로, 다시 말해서 핸들을 끊었다가 클릭하면 끊어지고요. 직선이 되죠. 드래그하면 다시 핸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을 곡선으로, 곡선을 직선으로. 자, 이렇게 툴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일러스트를 좀 써보신 분들은 주로 단축키를 좀 사용을 해서 얘네들을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작업을 편하게 하죠. 자, 먼저 얘를 바꾸지 않고 사용하시려면 환경 설정에서 뭔가 하나를 더 선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디저블 꺼져 있느냐? 오토 애드 딜리트,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추가하고 지우는, 아까 보셨던 add anchor point, delete anchor point, 그게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요. 얘를 켜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 기능이. 그래서 얘를 항상 꺼두십시오.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근데 혹시 켜져 있는 분들은 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쟤를 꺼두면 뭐가 좋으냐? 자, 제가 어떤 펜 툴로서 어떤 라인을 하나 그렸는데요. 포인트가 필요하다. 포인트가 필요하다면 자세히 보시면 확대를 좀 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직도 펜 툴 상태죠. 세그먼트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add anchor 포인트로 작동을 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고요. 자, 당연히 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알아서 delete anchor 포인트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포인트 추가, delete 자동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컨버트 앵커 포인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펜 툴 상태에서요. Alt키, PC는 Alt키에 매킨토시는 옵션 키죠. Alt키를 누르면 이렇게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클릭하시면 직선에 핸들이 없어져 버리고 다시 드래그해서 뽑아내시면 곡선으로 작업을 변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조금 활용을 하시면 굳이 이 펜 툴을 여러 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안 해도 이렇게 얼마든지 점을 추가하거나 지우거나 혹은 직선으로 만들거나, 다시 말해서 핸들을 끊거나 핸들을 만들거나, 이 부분이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내가 여기다 새로운 도형을 그리고 싶어요. 새로운 라인을. 자, 내가 여기서 클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연결이 돼버리죠. 왜? 아직 펜 툴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컨트롤 Z. 자, 그런데 나는 여기서 끊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선택 툴로 선택을 하고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시킨 후에 다시 펜 툴을 찍고 또 그리셔야지 이렇게 새로운 라인을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자, 아까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곡선을 만들고요. 아직도 이 패스가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클릭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라인이 연결이 돼 버리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 툴로 변형이 됩니다. 띄면 다시 펜 툴.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무 곳이나 찍어서 선택을 해제하고 마우스를 띄면 죄송합니다. 컨트롤 키를 띄면 이렇게 펜 툴이 새로 그려지게끔 시작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도형을 그릴 때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라인 있죠. 이런 라인을 여러 개를 그려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그리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컨트롤 Z. 그러면 어떡합니까? 얘 찍고 선택 풀고 다시 펜 툴 가서 찍고 그리고 또 선택 툴 클릭 펜 툴 또 클릭 이렇게 그려야 되죠. 자, 이게 귀찮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아무데나 찍고 바로 그리고 컨트롤 키 클릭. 자,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 패스를 그릴 때는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선택 툴로 작동된다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빠르게 선택을 풀고 다시 펜 툴로 시작을 하고요. 자, 이 기능을 한번 이용을 해 보십시오. 자, 이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자, 펜 툴에서요. 내가 클릭. 자, 이렇게 그렸는데 내가 이 포인트를 좀 수정을 해야 된다. 이 포인트를. 위치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얘가 한 이쯤 와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컨트롤 키 누르면 선택 툴로 작동이 되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드래그해서 끌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움직이죠. 왜? 이때 컨트롤 키는 지금 마우스 포인트 모양을 잘 보십시오.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까만색, 이 까만색이 뭡니까? 그렇죠? 전체 선택 툴로 작동이 되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내가 이 상태 있죠? 부분 선택 툴을 3번 선택을 했다가 펜 툴로서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를 그리다가 나 이 포인트를 수정을 해야 된다. 자, 이 포인트를 다시 확대 들어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자, 포인트가 다르죠. 마지막으로 선택된 그 선택 툴 있죠. 전체 선택 툴이냐 부분 선택 툴이냐 그걸로 작동이 됩니다. 컨트롤 키는요. 자, 그래서 부분 선택 툴을 선택을 미리 한번 해놨다면 이렇게 부분 선택 툴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도형을 그려나가다가 포인트나 이런 거를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키 띄고 그리면 연결이 되죠. 이렇게 바로바로. 그래서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요 포인트가 잘못됐다. 아니면 요 곡선이 잘못됐다. 자, 얘도 이거 아니고 곡선도 이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돼서 다시 컨트롤 키 띄고 나는 이어서 이렇게 그려야 된다. 다시 컨트롤 키 수정하시고요. 물론 다 그린 다음에 수정해도 되지만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바로바로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할 때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제가 단축키를 좀 많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펜 툴과 관련된 기능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 펜 툴 어떻게 포인트를 추가하고 어떻게 포인트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펜 툴을 이용을 할 때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르면 그렇죠. 선택 툴로 작동이 되는데 그때 선택 툴은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전체 선택 툴이냐 아니면 부분 선택 툴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떤 라인을 그리는 거나 어떤 쉐입을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